안녕하세요. 준스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교육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조립 영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음성을 덮어갖고 교육 영상을 만들었었고, 요즘에는 그냥 ASMR 느낌으로 조립 영상을 만들었는데, 어, 구독자분들 중에 뭐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또 제대로 알고 가시라고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부품 관련돼서 질문하시는 분들은 어, 저는 제가 리뷰 올린 영상들은 다 제 블로그에 링크를 다 올려뒀으니까, 사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 그냥 제가 링크 올려둔 대로 그냥 사셔갖고 그걸로 조립하시는 게 실패 없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이얼마다 무브먼트 규격이 다르고, 그리고 무브먼트마다 핸즈 규격이 다르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다이얼에 따라서 또 케이스가 또 다 달라져요. 생긴 건 다 똑같은데 정말 안 들어가는 게 있고 들어가는 게 있어서, 저는 제가 했던 조합이 실패 없는 조합을 다 올린 거니까 그냥 그대로 사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조립하시기 전에 장갑을 껴주시고, 제가 원래 니트릴 장갑을 항상 꼈었는데 지금 좀 날이 더워져서 그 손가락 장갑으로 끼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가락 장갑은 양손에 엄지하고 검지만 껴주시면 돼요. 다른 데는 끼실 필요 없고. 이제 이렇게 다 꼈습니다. 그리고 자, 다이얼 한번 해볼까요? 리뷰에 썼던 다이얼 같은 경우에 좀 더 실버톤이고, 이건 좀 더 흰톤에 가까운데 둘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되게 좀 블링블링한 시계를 좋아했고, 사실 데이트 저스트를 제일 좋아했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좀 너무 블링블링하다고, 그게 좀 저는 이해가 안 됐었는데, 요새 좀 저도 너무 블링블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제 심플한 시계가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계는 사실 데이트가 없어서 그 날짜를 바꿔줄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습관처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돌릴 때 이게 검정색 다이얼에서 검정색 부분이 돌아가잖아요. 이게 11시쯤 정도부터 캘린더에 걸리는데, 그때까지는 빠르게 돌리다가, 지금 걸렸죠? 지금 한 11시 됐고, 이제 천천히, 자, 12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이얼을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쪽 부분이 좀 잘 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쪽이 잘 돼 있다 싶으면은 그때 껴주시면 돼요. 지금 적당히 잘 돼 있다 직각이어서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낄 때 여기랑 여기 구멍, 여기 구멍, 이렇게 세 개 처음에 먼저 보는데, 자, 이쪽 밑에를 먼저 껴주고, 밑에가 잘 안 껴져서 위에 먼저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껴줬고, 가운데 껴줬고, 밑에 부분에, 가운데는 사실 껴줬다기보다 얹어진 거죠. 가끔 이게 엄청 안 껴지는 경우가 있어갖고, 지금은 잘 껴졌습니다. 그리고 살짝 올라온 것 같아서 살짝 밀어주도록 할게요. 보면은 지금 이 가운데가, 그러니까 다이얼이 조금 더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올라온 것 같아서 저는 위에서 밑으로 조금 밀어주고 있어요, 지금. 그럼 아까 그 핀들이 조금씩 휘면서 좀 밑으로 내려가겠죠? 물론 그게 힘으로 뭐 잘 안 되긴 하는데 조금이라도 해주려고 합니다. 좀 거슬리는데 그냥 좀 휘어볼게요, 그거를.
자, 이거를 밑으로 조금 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살짝 휘었습니다. 또 살짝.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저는 좀 더 멋진 시계를 만들고 싶어서 해봤습니다.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아까는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핸즈를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즈를 끼기 전에 먼지 좀 털어주시고, 사실 논데이트 모델 같은 경우에 진짜 아무렇게나 그냥 다 이거 놔도 돼요. 시간을 아무렇게나 두셔도 됩니다. 자, 12시 됐고, 자, 이 틈새를 한번 잘 봐주세요. 틈새. 이게 항상, 그러니까 평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게 나중에 그, 실제로 시계가 막 안 간다 그러거나 그런 경우에 보면은 초침이나 이런 게 수평으로 안 돼 있고, 그, 분침하고 걸리던가, 그러니까 무브먼트 자체 때문에 안 갔던 경우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조립을 잘못하면은 이 초침이랑 분침이랑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 초침 끼기가 제일 힘들긴 한데, 많이 하다 보면은 금세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분침하고 초침하고 걸릴 것 같죠. 한번 걸리는지 한번 봐볼게요. 이런 경우에 분침을 조금 내려주던지 초침을 살짝 올려주던지 둘 중 하나를 하면 되는데, 아니면 진짜 실제로 다 빼서 다시 껴주던지. 저는 아마 분침을 조금 내리고 초침을 살짝 올려줄 것 같습니다. 아마 근데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잘 안 걸렸습니다. 그래도 이게 그럼에도 제가 이걸 휘어주거나 그런 이유가, 이게 지금 12시의 각도랑 뭐 3시의 각도랑 그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괜히 그냥 어 이거 이대로 하면 되겠네 하고 했다가, 그 조립이 다 되고 나서 시계 다 닫았는데 그때서야 이제 갑자기 시계가 안 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죠. 시계 내리는 방법은 이거 그냥 이대로 누르면은 그 분침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 뒷부분 누르고 있고, 그래서 살살 이렇게 눌러주십니다.
자, 초침하고 분침하고 진짜 약간의 틈새만 있어도 절대 이게 닿질 않거든요. 약간만 틈새가 있으면 됩니다. 분침을 살짝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mm만 차이가 있어도 절대 안 닿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도 절대 안 닿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실 핸즈까지 조립이 끝나면은 이제 거의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이얼이랑 핸즈랑 너무 깔끔해갖고 시계가 굉장히 완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청소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청소는 저는 먼저 크게 한번 닦아주고 크게 한번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을 불어줍니다. 큰 문제들은 이제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자, 여기를 찍어주셔야 되는데 여기입니다. 여기를 찔러놓고 이빨로 빼시면 됩니다. 빼줬고
저 먼지가 좀 있어서 그걸 빼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완전 깔끔해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런 시계가 좀 심심하긴 했었는데 요새는 진짜 너무 좀 앤틱한 느낌도 너무 좋고 예쁜 것 같습니다. 제가 어, 이런 로만 다이얼 숫자가 좀 뭔가 예스러움도 느껴지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이제 제가 또 요새 예전에는 전혀 생각을 안 했었는데 요새 밀리터리랑 그 항공시계에 좀 빠져갖고 그걸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이버 워치 중에 저는 당연히 그 이름이 뭐더라? 블랑팡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제가 사실 뭐 다른 시계들은 다 들어봤는데 블랑팡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잘 몰랐었는데 이제 다이버 시계를 좀 알아보다 보니까 블랑팡이라는 걸 알게 돼서 걔 중에는 되게 그 피프티 패턴즈 그 요즘 버전은 그것도 예쁘긴 한데 저는 예전 버전보다는 요즘 버전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걸로 한번 뭔가 만들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색상을 할지 고민이 됩니다. 전에 제가 음, 남색 다이얼 시계에 이 민트 색상을 했었는데 이게 초록색이랑 또 다르게 민트 색상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번에는 민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터 스티커를 붙일 때는 그냥 스티커 떼서 뭐 여기 맞춰주시고 여기 맞춰주시고 이 원 맞춰주시고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붙이시고 조금 안 맞다 싶으면 이게 스티커로 붙어 있는 거라서 이렇게 좀 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색상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뚜껑 닫으면 끝이긴 한데 지금 그 전에 제가 어, 이 1호차 잡는 거를 좀 알려달라는 구독자분들이 계셔갖고 제가 잡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코스코 관련해갖고 한번 그 코스코 인증 관련해갖고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위에서 그 1호차를 재는 거랑 이렇게 옆에서 재는 거랑 아래에서 재는 거랑 그리고 이 방향에서 재는 거랑 이렇게 재는 거랑 다 1호차가 달라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몇 초 막 이런 게 나오는 건데 그 코스코라고 스위스에서 이제 스위스 시계만을 대상으로 이거를 다 측정하는 게 있어요. 뭐 코스코 크로노미터라고 뭐 그 데이토나 같은 경우에 크게 이제 다 인증을 하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롤렉스에서 인증하는 거 따로 있고 그 코스코는 이제 스위스 시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또 검증 작업인데 일단 그게 안 돼 있다고 해서 뭐 1호차가 안 맞는 건 아니고 다 뭐 보통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인증 방식으로 뭐 1호차 몇 초를 하고 나왔다고 막 그러는데 사실 근데 실제로 막 오버하고 막 그러다 보면 그리고 시간 지나다 보면 1호차는 항상 바뀌는 거라서
그 항상 막 1호차 2초 이내의 시계라고 해서 항상 2초는 아니고, 그거는 뭐 이제 와인딩을 또 해줬을 때랑 덜 해줬을 때랑 또 다르고 그런 거여서, 그 항상 이게 1호차가 정확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제 하는 법 같은 경우에는 켜주시고, NH355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1호차고, 그리고 앰플리튜드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비트 에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0.5 이내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 리프트 앵글 같은 경우에는 그 NH 시리즈는 다 53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이거 와인딩을 아예 거의 안 해준 상태였고, 지금 와인딩 해주면은 앰플리튜드가 오를 거예요. 그리고 한번 와인딩 할 때는 한 번 그냥 와인딩 하면 한 30바퀴에서 40바퀴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앰플리튜드 엄청 올랐죠. 앰플리튜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00 한 30은 넘어야 돼, 무조건. 안 그러면은 어, 이게 그 윤활액이 뭐 적어서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간 제가 전에 알아볼 때는 그 앰플리튜드가 그게 좀 낮으면은 빨리 고장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1호차가 너무 좋은데 비트 에러가 너무 높아요. 이러면은, 그러니까 사실 시계를 볼 때 일단 그 리프트 앵글을 좀 맞춰줄게요. 이건 53도고, 그리고 이건 가만히 있으면 이게 알아서 켜져요. 그리고 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알아서 그게 잡히니까 비트는 건들 필요 없고. 그럼 우리가 먼저 비트 에러를 먼저 잡아야 돼요. 자, 비트 에러는 저는 이런 일자 드라이버로 비트 에러를 잡아줘요. 자,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1호차를 잡는 곳이고, 이거는 비트 에러를 잡는 거예요. 사실은 세 가지예요. 우리가 이걸 레귤레이터라 그러고, 이건 레귤레이터 핀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였더라? 그냥 무슨 스터드예요, 이거는. 무슨 스터드인데, 이거는 비트 에러를 잡고, 이거 레귤레이터는 1호차를 잡아요. 이게 보면 여기 화살표 좀 보이시죠? 이게 현재 위치고,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가 되고, 이쪽으로 가면 플러스가 돼요. 그리고 이 레귤레이터 핀은 나중에 제가 아까 그 포지션이 5개 포지션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다이얼이 위일 때, 다이얼이 아래일 때, 그리고 크라운이 아래일 때, 크라운이 왼쪽일 때, 크라운이 위일 때,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 크라운이 오른쪽일 때도 보는데, 어, 그게 크라운이 왼쪽인가 오른쪽 둘 중 하나를 굳이 측정을 안 하는 이유가, 그 포지션을 우리가 평상시에 안 하는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책상에 그 앉아있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게 크라운이 오른쪽으로 가네, 지금. 그리고 크라운이 왼쪽일 경우를 안 재겠다. 그게 그러니까 포지션이 없어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크라운이 왼쪽으로 가는 포지션은 거의 안 할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거는 재질 않아요. 그러면은 일단 비트 에러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디 그 방향이 없어요. 그냥 이쪽으로 한번 했다가 제가 이쪽으로 내려볼 거예요. 이쪽으로 내렸는데 비트 에러가 늘었다. 그러면은 이쪽 방향이 아닌 거야.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했는데 비트 에러가 줄었다. 그럼 이쪽 방향으로 해갖고 줄이는 거예요. 전 여기로 한번, 보통 이쪽으로 하면 항상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1.2였거든요, 비트 에러가. 이게 비트 에러를 건들다 보면은 1호차가 무조건 바뀌어요. 지금 이거 제가 방금 전에 이거 옮긴 게 엄청 옮긴 거거든요. 지금 0. 플러스 62 됐고 0.7 됐어요. 더 줄여보도록 할게요. 이게 진짜 0. 진짜 미세하게 조금 움직여도 이게 좀 바뀌어서 지금 엄청 많이 했어요. 이거 만약 오를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지금 1.3 됐어요.
1호차 100초예요 지금. 지금 제가 살짝 옮겼잖아요. 지금 0.1 됐어요.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0.3이고 조금만 더 옮겨볼게요. 진짜 살짝 건드렸거든요 지금. 너무 넘어가 버렸다. 아까 잘못 건드려갖고 1.2로 다시 됐는데 지금 다시 또 건드는 중입니다. 지금 1.0. 지금 0.7. 지금 0.4. 이거는 0.5 이내는 만들어줘야 돼 무조건. 0.0 만들면 너무 좋고 0.1, 2 정도? 이게 그러니까 비트 에러가 있으면 있을수록 시계가 빨리 고장나요. 그러니까 사실 1호차가 안 맞는 거는 기분이 나쁜 건데 이 비트 에러가 있으면은 시계가 빨리 고장나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조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서포트 스터드일 거예요 아마. 이 우리가 조절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저는 TMI 그 무브먼트만 써갖고 TMI가 이제 세이코 밑에 있는 그 무브먼트 만드는 회사인데 TMI 것들은 제가 매뉴얼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것도 다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조만간. 지금 비트 에러 0.1까지 내려갔고 지금 제가 살살 밀고 있는데 이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네. 살살 밀다가 어느 순간 너무 민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0.1에서 0.6까지 올랐어요. 지금 0.5인데 이게 제가 좀 더 욕심 부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더 오르게 되네요. 지금 다시 0.7이 됐어요. 지금 여기 보실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색깔이 노란색이 있고 초록색인데 이게 비트 에러예요. 이게 어떤 쪽으로 가면은 이 파란색 위쪽에 있고 어떤 쪽으로 가면 파란색 밑으로 가거든요. 지금 비트 에러 딱 맞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방향을 이걸로 예측을 해요. 아, 이게 내려갔을 때는 이쪽으로 가고 올라갔을 때는 이쪽으로 가야겠다. 뭐 여튼간에 비트 에러는 이제 잡혔습니다. 그럼 이제 1호차가 44초 남았으니까 이걸 또 이제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걸 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코 인증처럼 실제로 하려고 하면은 먼저 비트 에러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1호차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 이제 재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5포지션인데 6포지션을 다 잡고 그거를 다 숫자를 세봐요. 그 다음에 요번에 하는 김에 그냥 그것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설명하는 게 더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자, 지금 43초니까 제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쪽으로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귤레이터 핀을 조절해야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건 아니고 몇 번 있었는데 그 핀 조절을 안 하길 바라는 게 좋죠. 자, 핸드폰 배터리가 다 돼서 다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1호차 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1호차 플러스 10초이고 그러면 마이너스로 해야 되니까 이거는 최대한 0초에 맞춰주는 게 좋아요. 뭐 한 5초 쪽까지도 괜찮은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살 밀고 있거든요. 미세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밀고 있어요. 지금 너무 밀었어. 너무 밀은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이게 바로 반영은 안 되는데 지금 2초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제가 이 부분이었어. 이렇게 딱 가다가 바로 딱 내려가잖아요. 비트 에러가 제로니까 원래는 이게 파란 점들하고 노란 점들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일자로 구분이 안 되잖아요. 파란 점하고 노란 점. 그거는 이제 비트 에러가 제로라는 얘기고 지금 마이너스 26초니까 거의 얼추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내려가다가 지금 일자로 가고 있죠. 이러면은 거의 지금 22초인데 기다려보면은 바뀔 거예요. 거의 왔어요, 지금. 거의 왔죠. 이 정도면은 저는 그대로 가요, 지금. 왜냐면 이거는 0에서 편차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0초인데 아마 이거 계속 가면은 마이너스 1에서 한 1초 사이일 것 같아요, 지금. 자, 이거는 제가 6포지션을 볼 거라 그랬잖아요. 6포지션 제가 3칸씩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1부터 시작했으니까 0, 0, 0, 이거 플러스 2네, 지금. 그러면은 그냥 뭐 중간 값으로 1초로 제가 해볼게요. 이거는 다 쓰면서 해야 돼. 다이얼 위하고 다운하고 그리고 크라운 왼쪽 오른쪽 위 아래거든요. 지금 현재 포지션이 자 이렇게 포지션은 6가지예요. 크라운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이렇게 6포지션인데 현재 포지션이 다이얼이 아래예요. 다이얼 아래는 지금 0에서 3초 사이니까 그냥 뭐 1초로 잡을게요. 그냥. 1초 그리고 지금 이제 크라운이 오른쪽이거든요. 지금
자, 크라운이 오른쪽이어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지금 3초 정도 차이가 나네요. 마이너스 2초 왔으니까. 여기도 세 칸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 에러가 좀 올랐죠. 근데 이게 0.5 이내면은 큰 문제는 없어요. 자, 0에서 한 마이너스 3초 사이네요. 이거 좀 더 봐볼게요, 이거. (0에서) 마이너스 4초 사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2초로 제가 잡을게요. 그냥. 그러면은 오른쪽이 마이너스 2초. 지금 이 포지션이 우리가 팔짱 꼈을 때 그 양손 팔짱 끼면은 좀 딱 이런 자세가 돼요. 이 포지션도 많이 하는 자세여갖고 이건 꼭 봐야 되는 거고, 이게 만약 왼쪽 포지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팔을 이렇게 해야 되는 자세잖아요. 그 자세는 없어서 사실 그 다운 포지션만 본다는 게, 이게 반대인 왼쪽에는 우리가 잘 안 하는 포지션이었고, 그래갖고 사실 코스코에서는 하긴 한다는데 잘 뭐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지금 크라운은 위쪽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손 들고 있는 자세예요, 이러면. 자, 이것도 이제 한 마이너스 1초? 지금 이때부터 바뀐 거예요, 여기. 이 라인부터. 이 라인부터 바뀌어서 지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여기도 그냥 마이너스 2초 정도 적어줄게요. 그럼 크라운이 위도 마이너스 2. 현재 지금 포지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운이 왼쪽일 경우. 크라운이 왼쪽인 경우는 우리가 보통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자세예요, 이거는. 자, 여기는 여기 마이너스 8부터 시작했는데 한번 좀 지켜볼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게 사실 중요한 거는 이게 일정하게 이게 가는지, 그리고 비트 에러,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는 거지, 크게 1호차가 난다 해서 시계 자체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비트 에러가 안 좋으면은 그럼 실제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지금 마이너스 4, 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4 나왔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4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그냥 한 3 정도 할게요. 이게 크라운이 왼쪽이 마이너스 3, 그리고 크라운 아래. 이게 이제 크라운 아래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시계 차고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 자세. 자,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바뀌었어요. 여기도 일정하게 지금 가고 있죠. 지금 비트 에러도 3이지만 0.5 이내니까 상관없고, 그리고 이것도 지금 일정하게 가고 있어서 뭐 마이너스 3, 4 사이에서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한 여기까지만 봐볼게요. 이게 사실 코스코에서는 뭐 한 포지션당 15일씩 다 확인한다고 하는데, 코스코 같은 경우에 그 스위스, 메이드 인 스위스 제품하고, 그리고 스위스 브랜드 시계만 대상으로 하니까 저는 이제 코스코 인증과 비슷하게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초로 잡을게요, 이건. 크라운 아래는 마이너스 2초. 현재 다이얼 위쪽만 이제 잡으면 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면 다이얼이 위에요. 이거는 우리가 평상시에 벗어두고 그냥 딱 벗을 때 그 포지션이니까. 자, 여기 지금 여기부터 잡았거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편차가 좀 있네요. 우리가 그 시계 튜닝을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이 편차가 얼마나 나냐가 중요해요. 이런 이대로 가면 마이너스 6초에서 마이너스 7초 사이로 계속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까지만 봐볼게요, 그냥. 자, 마이너스 6초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모든 포지션에서 지금 초가 다 나왔는데 지금 이걸 다 더하면은 6, 10, 15, 14 마이너스 14네 총. 이걸 6으로 나누면은 2.xx 되겠네. 마이너스 2.xx. 저 같으면은 이거를 좀 더 그 플러스로 만들어 갖고 이걸 좀 더 올려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해갖고 2차 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1차 시는 원래는 1차 시 해보고 이 편차가 지금 1이랑 마이너스 6이면 그 마이너스 7초 차이잖아요. 이 정도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이게 만약에 너무 막 10초 막 이렇게 띄우면은 그러면은 그 레귤레이터 핀을 좀 조절을 해줘요. 그러면 이게 편차가 더 줄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엔 지금 정도면은 괜찮아서 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 시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4고 6하면 2.xx2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고 자 2차 시 지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다 쟀을 때 마이너스 8, 7, 5, 마이너스 5, 3, 마이너스 3, 0, 마이너스 2 2차 시 지금 이게 마이너스 18에 11 사실 이러면은 지금 그 마이너스 11에 1.xx잖아요. 근데 이거는 편차가 좀 심해서 이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 같은 편차를 줄이겠어요. 그러면은 레귤레이터 핀을 좀 더 조절을 해볼게요. 이번엔 레귤레이터 핀을 조절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한 번도 조절을 안 했었는데 이거 하면은 편차가 좀 줄어질 것 같습니다. 자, 레귤레이터 핀 조절할 때는 저는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살짝만 돌려도 제가 살짝 돌렸거든요. 살짝만 돌려도 이게 완전 그 달라지거든요, 수치가. 지금 플러스 19초 됐는데 아마 아까 제일 편차가 컸던 그 지금 가장 편차가 컸던 부분들이 지금 한
아까 마이너스 11초 차이 났었는데, 지금 한, 지금 한 7초 정도? 한번 제대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 5초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러면은, 다시 한번 재보면은, 이게 막 제가 정확한 방법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편차가 많이 날 때는 이 핀을 이쪽으로 돌려줘요. 저는 그냥 많이 해보니까 감으로 그냥 느끼는 건데, 편차가 많이 나면 이렇게 돌려줘요. 편차가 좀, 어, 그리고 방금 제가 그러니까 편차가 마이너스 편차가 났잖아요. 위랑 아래랑. 그때는 이렇게 돌려주고, 어, 반대로 플러스가 날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겠죠? 저도 지금 사실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지 머리로 계산을 하는 건 아니어갖고, 그거를, 어, 그렇게 일단은 이거는 좀 많이 해보셔야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플러스 14초 정도 나는 상태여서 제가 마이너스로 좀 보겠습니다. 얼추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0초인데, 지금 아까 우리가 다른 그 편차일 때 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플러스로 올릴게요. 살짝 올렸습니다. 살짝만 내려볼게요. 이번에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가고 있죠. 좀 너무 영상이 길어져갖고 좀 빠르게 세 개씩만 그냥 볼게요. 이거 계속 하면 시간 2시간 걸릴 것 같아서. 자, 3개, 1초. 자, 크라운 위 1초였어요.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17 마이너스 16. 여기도 2.x 마이너스 2.xx인데 1차 시대랑 그렇게 차이는 안 나거든요, 지금. 어, 사실 그냥 뭐 이 정도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사실 무브먼트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고 2호차는 지금 마이너스 2초대여갖고 괜찮은 무브먼트가 되겠습니다. 저도 빨리 조립하고 다른 걸 해야 돼서 어, 네, 조립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갑 껴주고 사실 1호차는 뭐 잡으면은 기분도 좋고 너무 좋긴 한데 1호차보다는 무조건 비트 에러는 꼭 잡으셔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 비트 에러를 알려면은 우리 그 타임 그래퍼가 있어야 돼, 무조건.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좀 더 재미있게 하시고 싶으면은 타임 그래퍼를 하나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아까 핀 조절하는 그것까지는 진짜 하면은 이제 좀 고급의 영역으로 가는 거고, 저는 그냥 사실 1호차랑 비트로랑 1호차만 잡고 레귤레이터 핀은 좀 더 이제 숙련이 되면 그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공구를 구하기도 힘드실 거고,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시계줄에서 시계줄 사면 주는 건데, 그걸 막 휘고 막 해갖고 이 핀에 맞춰서 이걸 돌릴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됐습니다.